안녕하세요. 아이고. 힐링피님들, 지금 이 시간은, 잠을 자기 전에 책을 조금이라도 보고 자려고요. 나 진짜, 심각해. 큰일 났어, 진짜. 아, 정말 미치겠어, 정말. 마음대로 제가 저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요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가를 왜 좋아하는지, 어, 요거에 대해서 조금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도 엄청 빠지게 되실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요가는 몸과 마음, 정신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요가는 적극적이고 탐구하는 자세로 자신과 자신의 삶에 온전히 깃드는 과정이다. 요가 수련을 하면 자신의 몸과 정신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강인하면서도 소박한 실존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고 열려있는 의식을 말한다.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은 지혜로운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된다. 제가 왜 요가를 엄청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음이 엄청나게 약해요. 제가 그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난 내가 되게 평범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여리더라고요. 근데 삶에서 온전하게 잘 살았지만 말도 잘 듣고 착하게 살면 뭐해. 어쨌든 양육 강식의 세상에 살고 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어 특히나 더더욱 대한민국은 더 그렇습니다. 강자만 살아남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음, 뭐 맨날 애들만 만나고 살 것인가. 그게 천성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 저 스스로에게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뭐 요가는 2년이 오래 길긴 합니다. 어려서부터 스트레칭 하면서 잡던 게 다 요가 동작이었더라고요. 타고났어요, 사실은. 타고난 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왜냐면 꼭 그 전공을 예를 들면 제가 아동 쪽이고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응? 아이들 만나는 일을 하지만 지금 뭐 저는 그것도 천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잘 맞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하다가 예정일로 올 때에 그 비교적 잘 맞는다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럼 그게 굳이 배움에 의해서 이게 나한테 맞는 길이냐?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나름의 어느 정도 타고난 것들이 다 각자 삶에서 있다.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거는 저에게 너무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에는 많은 분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가의 철학은 겉보기에 반대되는 것 같은 우리의 존재의 여러 가지 단면, 즉 정신과 육체, 내면과 외면, 행동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객관과 주관 등을 결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물을 이중적인 잣대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포괄적인 시각이 개발된다. 그러한 시각은 살면서 만나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싫음 같은 상반된 상황에서도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론적 사고방식은 현상이나 사물의 일부만을 경험하고는 그것이 전체와는 완전히 별개인 동의적이라는 생각하는 태도이다. 자, 음악은 이제 시끄럽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인생에서 상반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악이 있어야 선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상반된 게 있어야지. 그게 사실은 이중적인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똑같다. 선과 악의 구분이 있느냐, 뭐 약간 그런 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이 있어야 이제 히어로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였더라? 그 빵가게에서 빵을 훔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조카들인가 자녀들인가를 위해서 빵을 훔쳤는데 그거 가지고 경찰서까지 갔다. 근데 그게 잘못이냐? 뭐 거의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다. 뭐 이런 그 내용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정말 나쁜 짓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었는데 그게 살면서 누구나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과연 잘못된 것인가? 그 사람 상황마다 다 상황에 처해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결과나 사물을 이전적인 잣대로 보지 말고 포괄적인 시각이 개발되고 그게 통찰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가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면 그런 지혜의 능력이 더 키워지고 삶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요가 수련은 삶의 모순 속에서 갈등을 겪는 마음을 깊이 이완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심리적 혼란이나 저항, 투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극한의 더위나 추위, 슬픔이나 기쁨 등을 인내하는 것이 쉬워진다. 우리는 즐겁고 기분 좋은 경험에는 매달리는 반면 어렵고 기분 나쁜 경험은 피하고 멀리하려 애쓴다. 이런 태도는 자신과 자신이 하는 경험이 서로 관련이 없다는 생각에서 오는 것인데 요가를 하면 이런 생각에 의문을 갖게 된다. 왜? 뭐 이게 뭐 다 똑같다는 얘기니까. 요가 수행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신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몸과 마음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으로 몸과 정신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움으로써 가능해진다. 다양한 요가 자세와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정신을 온전히 느끼는 법을 배우고 매 순간 우리 몸과 정신이 경험하는 것에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내 얼굴로 뒤를 가려야 되겠어. 따라서 요가 수련은 몸과 마음, 정신을 능동적으로 관찰하고 향상시키는 훈련이다. 몸을 중심으로 하는 요가 수련에서는 뼈와 조직을 특정한 형태로 만드는 아사나를 한다. 요가 자세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아사나는 몸 안의 힘이나 에너지 바디를 적절히 움직이게 해 타고난 활력을 강화시켜준다. 요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 에너지의 세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는 못한다. 인도에서는 프라나라고 부르고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는 기라고 부르는 이 에너지는 모든 생명을 가능케 한다. 뒤를 가려야 돼. 엄청 아름다운 말인데 이해하셨나요? 어쨌든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예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의 질과 몸 안에서 느끼서 에너지 이동이 우리가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바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 바디를 강화시키고 잘 다스리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정신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다 에너지, 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깊이 있는 정신세계를 갖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요가 수련과 명상을 하면 좋다. 요가 수업에 참석하는 것에
더해 집에서도 혼자 수련하면 자신을 찾으려는 관심과 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내면을 탐구하는 깨어있는 시간은 내면을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시작점이다. 그러면 수련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일하는 시간에도 내적으로 몸과 정신을 탐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도가 되면 요가는 더 이상 요가원에서 하는 동작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몸과 정신이 하나의 총체로서 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살아 숨쉬는 매개체가 된다. 엄청난 아름다운 말입니다. 변화의 길로서의 요가. 길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는 마르가다. 마르가는 길이라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 마르가는 혼탁한 의식과 시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현혹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깨달음의 길로 붓다가 알려주는 길을 가리킵니다. 마르가는 우리가 절망과 단절로 점철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불교학자 스티븐 배철러는 길이 명사이면서 부사이기도 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빈 공간과 그 공간 속에서의 움직임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말한다. 세계 불교계를 대표하는 여성 스님인 텐진 팔무가 티베트 불교에 대한 가르침에서 말하듯 길은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산이 가파르고 힘들게 느껴진다. 순수하던 열정은 어느새 사그라들고 올라가기를 그만둘 이유를 찾는다. 맞는 길임에도 불안할 수 있고 그 여정에 필요한 것을 자신이 갖추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러던 중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뜻하지 않게 정상이 보이고 목표는 아직 멀리 있지만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엄청난 좋은 글귀죠? 목표는 아직 멀리 있지만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해방을 찾아 여정을 계속하다 보면 망각의 구름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동기를 가릴 수 있다. 나 이 글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나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순간순간의 통찰은 우리에게 신념을 준다. 신념의 날개를 펴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는 평범한 삶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깨어있을 수 있는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이다.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요가가 된다. 그러나 언제 여정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많다. 가끔씩 요가 수업을 듣는 삶에서 늘 깨어있고자 노력하는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티베트 요가와 인도 요가 모두 진정한 영적 수행의 길을 걸으려면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 단계는 지력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한 자기 탐구와 수양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승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만 책을 읽어도 좋다. 물론 2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도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정신과 마음과 관련이 있다. 배운 것에 대해 사색하고 물질 세계에 대해 숙고하며 씨름하고 이치에 닿는 것과 의구심이 드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반추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 교리를 이해해야 하고 그것에서 생기는 질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몸, 마음, 정신이 하나인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수련도 성실하게 해야 하고 수련의 목적과 방법, 단기적,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고대 인도의 철학서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고대의 요가 격언이 이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수련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지 않고 수련하는 것보다 낫다. 영적 수행의 3단계를 제대로 거치려면 스승과 함께 해야 한다. 책은 얼굴을 맞대고 직접 경험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수행 중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원군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 자신의 체질과 발전 단계에 맞는 언어와 방식을 지닌 스승을 찾는 것이 수행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책을 읽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듣든 요가원을 찾든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을 철저하게 탐구하고 그 가르침을 수련에 적용해야 한다. 스승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존재방식을 가르쳐줌으로써 귀중한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다.
스승은 정직, 성실, 진실성, 탐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독려하고 우리가 마주치는 신체적 한계, 부정적 감정에서 오는 고뇌, 정신적 뒤틀림 등 장애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승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혼자라면 급류에 휩쓸려 죽을지도 모른다. 또한 스승은 우리가 수련을 계속하도록 독려해준다. 혼자라면 수련을 포기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불필요한 기량을 연마하는 데 집착할지 모른다. 스승은 완전히 정통한 사람은 아니어도 된다. 우리가 배우려는 것에서 우리보다 몇 발자국만 앞서 있으면 된다. 또한 여정을 계속하면서 한 스승을 떠나 다른 스승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의 영적 친구이자 멘토로 있어주고 우리가 본성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을 주는 스승은 늘 필요하다. 여기까지. 그리고 요가 우주론. 이거 좋아합니다. 인도와 중국의 요가 수행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히 팽창하는 우주의 힘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그 힘은 시작도 끝도 없고 모든 활동이 비롯되는 하나의 파동 혹은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다. 그것은 우주와 그 너머의 총합으로 여겨지고 모든 형상의 뒤에 숨은 힘을 가리킨다. 이 근원을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독일에서는 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부른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 개념을 각각의 종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 무한한 에너지가 창조의 기원이며 인간의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에는 세 종교 모두가 일정 정도 동의한다. 요가 우주론에서는 존재를 무한한 팽창 혹은 우주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세 가지 세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세 가지 세계 중 가장 일차적이고 명확한 것이 물리적 형상이다. 그것은 감각기관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것, 지구와 지구 위의 모든 구성물, 인간의 몸과 몸을 구성하는 액체, 뼈, 조직, 기관, 근육, 피부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이다. 이런 다중 차원의 기초를 이루는 특징은 변화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결국에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나마야코사라고 부르고 형태로서의 우리 몸을 가리킨다. 존재의 두 번째 차원은 형체가 없는 세계를 개인의 육체적 경험으로 연결짓는 외계물이다. 이것은 프라나적 몸이라고 하는데 미묘한 무형의 세계에 존재하지만 유형의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프라나적인 몸은 직관상 시각화 그리고 미묘한 기획의 느낌으로 경험할 수 있다. 에너지의 영역으로 추론을 이해할 수는 없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프라나적인 몸은 육체적 세계와 한쌍이라 할 수 있는 정신적 세계로 수천 년 동안 많은 영적 수행자들이 탐구해온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미묘한 몸의 영역이고 영혼이나 정신이라 불리기도 하며 물리적인 매개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렇게 미묘한 프라나적 몸을 가지고 있지만 발달한 두뇌를 가진 인간만이 물리적 몸 안에 살면 그 미묘한 몸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에너지의 차원에 의하면 변덕스러운 물질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경험에 집착하는 태도를 조금 버릴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진정한 상태, 근원적이며 자유로운 본성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미묘한 몸이라는 덮개는 다시 프라나마야 코샤, 에너지 바디, 마노마야 코샤, 정신이라는 덮개, 비즈나나 마야 코샤, 의식이라는 세 개의 층을 갖고 있다고 묘사된다. 세 번째 차원은 두 번째 차원인 미묘한 몸보다 훨씬 더 규정하기 힘들다. 이것은 형태도 없고 색도 없고 성별도 없다. 아난다 마야 코샤 혹은 원인이 되는 몸이라 불린다. 순수한 잠재 에너지 차원이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한 근원이며 흔히 영이라 부른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정량할 수 없지만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가능성의 청사진이다. 인도의 전통 의학, 아유르베다, 티베트 의술, 중국의 도교 의술은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계 차원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생겨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가 수련을 시작할 때에는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생기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몸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적절한 연료를 주입하지 않아도 제대로 기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가 수련과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식생활 포함입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몸과
몸을 그렇게 움직이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는 결국 우리가 호흡, 에너지의 리듬, 정신상태, 내면의 잠재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세, 호흡, 명상 등을 포함한 요가 수련을 할 때 도교와 중국 전통의학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수련하면서 자신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요가 수련 경험을 돌아보면 요가와 중국 전통의학, 불교가 서로 만나는 지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수련이 훨씬 더 의미를 두게 되었다. 이 책은 인사트 요가 사라 파워스가 쓴 글이고요. 이분은 미국 전역과 아시아, 유럽에서 요가와 명상 수련을 이끌고 있고 책도 여러 번 냈고 인사이트 요가는 이분이 개발한 요가라고 합니다. 이 책 좋아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